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도 정강후약의 패턴 나와주게 되면서 말씀드린 그대로 시장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리스크 관리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종목특합스의 이득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윤동주입니다. 네, 오늘 시장도 여전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코스피 시장도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죠. 자, 서서히 방향성을 조금씩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조금은 우려가 되는 그런 시장인데, 자,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거래소 시장도 오르고 코스닥 시장도 오르고 개인이 좀 대응하기 힘든 장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래소 2040포인트까지는 바짝 못 붙이고 12일 날 2030포인트까지만 찍고 주가 하방으로 좀 밀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 2009까지 밀렸네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심리적 지지선이 800이 아니라 700포인트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700포인트를 맞고 추세 지지 하단을 이탈시키면서 주가 하방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내일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형주들도 그렇고 중소형주들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장세기 때문에 맞춰서 움직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외적인 변수가 많이 있죠. 오늘 밤에 미국의 고용지표가 많이 발표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CPI도 발표되기 때문에 그런 지표들을 눈여겨보시면서 투자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실적이 차별화되는 장세기 때문에 개별 종목에 맞춰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에 대해서 우량적으로 좀 투자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기업을 선별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이번 시간을 통해 가지고 향후에 3분기 실적이 잘 나올 기업에 대해서 좀 선정을 해드릴 테니까 종목 상담 많이 하시면서 자신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 다시 한번 점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시장 관망을 좀 하면서 신규로 매수한 종목들 일단은 여유 있게 홀딩한 그런 상황인데요. 자, 중요한 것은 최근의 시장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큽니다. 지속 이제 오전 방송과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일단 상승하는 종목들 따라잡지 말자. 그리고 바닥주들, 차라리 바닥주들 지속적인 관심권에 투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최근에 지속적으로 정강후약 장세가 좀 나오게 되다 보니까 개인들이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는 구간으로 진입을 한 그런 가능성이 있는 상황들. 자, 결국 이제 코스닥 시장 지속적으로 음봉 캔들의 모습으로 거의 9거래일째 마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 자, 결국 이제 리스크 관리, 포트 재편성에 대해서 주문 지속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해서 이미 현재 구간에서 손실폭이 크신 종목들은 당연히 상담을 좀 받으셔야겠지만은 특히나 마이너스 10% 안쪽에 있는 종목들은 반드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 투캅스와 함께 포지션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방법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서울번호 02-3153-261번부터 2번까지,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빠르게 연락 주셔서 변동성 큰 시장에서 종목별 대응 전략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8937번님, 오르비텍 11,300원에 비중 30%. 오늘 종가가 8,250원이네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놓고 보면 결국은 원자력 사업 부분, 그리고 방사선 안전관리, 방사선 폐기물 관리를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재료를 찾아보면 좀 안 좋은 뉴스가 있네요. 대규모 신주 인수권 행사를 좀 했네요. 117만 주, 굉장히 많은 수량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놓고 보면 지금 발행 주식 수가 1000만 주 정도 되죠. 근데 대주주가 갖고 있는 것을 반영을 한다 하더라도 117만 주 정도면 꽤 큰 비중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반영해서 주가가 지금 13,000원 대비해서 한 달 만에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글쎄요, 차트를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한 8,000원 요 라인에는 지지가 나와줘야 되는데 지지가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지가 못 나오고 하방으로 조금 더 밀리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일봉상으로 121선을 지지를 어느 정도 하겠는데 옆으로 누우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하방으로 한 7,000원까지는 밀려야지만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8,000원에 대한 너무 이렇게 기대심 갖지 마시고 하방으로 한 7,000원까지 열어두시면
오면 좋지 않나라고 정리를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7,000원 오면 다시 한번 문의 주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7790번님, 두산인프라코어 10,000원에 비중 3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두산인프라코어 뿐만이 아니라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상승폭이 좀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죠.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 하회적인 부분들, 컨센서스보다 하회적인 부분들의 시장 계속적으로 좀 압박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자, 최근 들어서 대형주에서 나올 수 있는 패턴의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죠. 최근에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삼성전자 이런 패턴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저점 라인들을 전저점을 계속 높이게 되면서 61선이 우하향되는 그런 모습들. 자, 결국 이제 지금 구간에서는 변동성 확대 구간에 좀 들어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난번에 한번 상담해 드렸던 부분들 7,500원에서 7,600원까지는 홀딩을 하자라고 좀 말씀 좀 드렸는데, 자, 일단은 7,500원대까지 상승 나온 이후에 7,600원대까지는 일단 도달하지 못한 그런 흐름들. 자, 결국 이제 오늘 같은 경우 6% 정도 급락이 좀 나왔지만은 내일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구간이라고 좀 봐야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구간 6,800원대, 6,800원대와 6,700원대 일단은 지지선이 어느 정도 구축돼 있는 그런 상황들. 결국에는 쓰리바닥 구간으로 지금 단기 쓰리바닥 구간으로 진입을 한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어느 정도 지지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해서 일단은 뭐 주봉 차트를 보더라도 MACD 오실레이터 보조 지표가 되겠죠. RSI라든지 어느 정도 주가의 바닥권을 탈피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조금씩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진폭은 어느 정도 있을 겁니다. 시간도 걸릴 것 같고 진폭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지만은 지금 매수가 너무 높습니다. 10,000원이시기 때문에 자, 일단은 홀딩 관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61선 어느 정도 우하향되고 있습니다. 8,000원대까지는 일단 홀딩 관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3685번님, LB세미콘 1,460원에 비중 15%. 오늘 종가가 1,465원이네요. 최근 들어서 이제 증시와 마찬가지로 8월 달에 급락이 나왔었죠. 시장에 전체적으로 급락이 나왔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1,700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나서 980원까지 하락을 했는데 다행히 V자 반등이 급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락 전 가격까지 바짝 올리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하락하기 전에 주가가 뭐 1,500원 선이었죠. 근데 오늘 1,465원이면 어느 정도 올라갈 만큼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는 종목 같은 경우는 이 1,500원대 이 라인대의 매물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맞고 떨어지냐 아니면 돌파를 하느냐, 이런 두 가지 의구심을 가져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에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뭐 적자가 났었죠. 작년에 적자가 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을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에도 매출은 어느 정도 증가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뭐냐면 1,500원을 단기적으로 맞고 떨어질 건데 약간의 조정을 받은 후에 다시 한번 2차 랠리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기 때문에 1,500원 선에서는 어느 정도, 1,500원 위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하셨다가 만약에 주가가 밀려가지고 이 종목 1,400원 밑에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재매수해 보시는 전략도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8699번님, NH엔터 56,000원에 비중 2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NH엔터도 마찬가지 경우가 되겠죠. 지난번에 5월달, 6월달부터 지속적으로 상한가 팩토리 시간에 리딩을 계속적으로 해드렸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개인적으로 2번 정도 수익을 내고 나온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 자, 일단은 매수가가 56,000원입니다. 56,000원대. 지난번에 제가 봤을 때는 9월달 정도에 좀 매수를 하신 그런 가격권 같은데, 자, 일단은 최근에 상한가 팩토리에서 매도 사인 드린 이후에 계속적으로 지금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일단 웹젠에 대한 지분 매각 불발에 대한 어떤 이슈로 인해서 웹젠과 NH엔터 동시다발적으로 하락권에서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 자, 결국 이제 내일 정도 구간, 상당히 이 구간에서 되돌림 파동이 바로 나오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추가적인 하락권 진입할 수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기대감은 있습니다. 기대감은 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단기간에 리스크적인 측면들은 피할 수 있는, 소나기눈을 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일단 매수가 56,000원대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수익 실현 못하신 것이 상당히 아쉬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홀딩 관점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손절가하고 밴드를 설정해드리면은, 매수가 56,000원대, 매수가 이탈 시 일단은 정리를 하셨다가 다른 종목으로 교체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1042번님, KH바텍 25,000원에 비중 10%. 오늘 종가 17,950원이죠. FP12 업체 최근 들어서 주가 뭐 안 좋죠. 최근이라고 말할 건 없고, 장기적으로 주가 안 좋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바닥 다지면서 위로 조금 그나마
뭐 바닥 다지고 기술적 반등 나오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9월 달에 여지없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놓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18,000원 선에 쌍봉 구간에 전일동으로 진입되고 있는 상황인데 쌍봉, 포봉, 쓰리봉 뭐 이렇게 계속 진입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이 종목은 이번에는 뚫어가지고 한 2만 원 선까지 바짝 붙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17,95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차 목표가 2만 원 잡으시고요. 지금 매입 단가가 25,000원이니까 2만 원 잡으시고 1차 목표가 2만 원 도달시 다시 한번 재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4747번님, 인트론 바이오 61,000원에 비중 30%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인트론 바이오 뿐만이 아니라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제도 말씀드렸고, 지난주 내내 말씀드렸죠. 제약 바이오 섹터들. 일단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서 거의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200일선에 대한 부분들 계속적으로 지지가 좀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인트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늘 8% 정도 급락이 좀 나온 부분들. 자, 결국에는, 최근에 좀 매매 동향을 보더라도, 기관들에 대한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개인들만이 일단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자, 결국에 이제 단기적인 쓰리바닥 구간에 좀 들어왔죠. 쓰리바닥 구간에 좀 들어왔는데, 자, 일단 떨어지는 낙폭이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패턴에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일단은 지지 라인 자체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오늘 하락할 때 거래량이 조금은 터진 그런 부분들, 일단 내일 정도가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제약바이오 섹터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어느 정도 저점 지지가 확실하게 나와줘야 다시 한번 반등 구간으로 들어올 만한 여력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61,000원대 굉장히 좀 고점에 매수하신 상황이에요. 고점에 좀 매수하신 상황인데, 자, 일단은 추가적인 하락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33,000원대까지 추가적인 하락도 열려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때까지는 홀딩을 좀 하셨다가 그때 추가 매수 가능한지 여부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2380번님, 롯데푸드 113만원이겠죠. 113만원에 비중 10%. 지금 현재가 97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좀 매입하신 단가가 지금 현재가 대비해서 한 14만원 정도 차이 나네요. 한 10% 정도 이상 손실 구간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주가 좀 하박세가 센 것 같습니다. 결국은 빈가류 매출이 한 70% 정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정확히 말해서, 빈가류 매출이 한 27%, 요가공이 한 30%, 그리고 유지 제품이 한 40% 정도 차지하는 기업인데, 최근 들어서 롯데가 또 좀 시끄럽죠. 결국은 지주사격인 광윤사의 신동빈 회장 해임권,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데,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롯데 그룹 전체적으로 주가가 흔들리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롯데푸드를 매수한다고 하면요, 주가 밀릴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봉상으로 놓고 보면 하방으로 조금 더 밀릴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밀릴 것 같고요. 95만원까지는 좀 열어두셔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방으로 좀 보수적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90만원까지는 좀 열어두셔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계속 시끄럽겠죠. 계속 가족 싸움인데 계속 시끄러울 거라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 종목을 제가 신규 매수한다고 하면 95만원 선에서 10%, 그리고 90만원이 만약에 기회가 준다 그러면 10% 채워서 20%만 가져가는 전략을 취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밴드에 맞춰가지고 전략을 짜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7239번님, SK증권 1250원에 비중 3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SK증권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이제 대우증권을 좀 설명드리면서 말씀 좀 드렸었죠. 자, 이번에 지수 2030포인트, 40포인트를 가게 되더라도 증권주들 한 번에 뽑아 올릴 만한 그런 힘은 좀 딸릴 것이다. 결국에는 맞고 떨어지고 정강후약의 패턴이 계속적으로 나올 그런 지수 패턴의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좀 강조를 좀 드렸습니다. 자, 근데 대우증권, SK증권 일단은 1250원대 매수가는 조금 아쉽습니다. 일단은 그동안에 1100원대부터 점진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상승할 때 따라잡으신 그런 가격권인 것 같습니다. 매수가가 좀 아쉬운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번에 지수 어느 정도 반등권에 좀 들어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121선 2030포인트에서 40포인트 구간 올라간다 하더라도 증권주들 급격하게 상승할 만한 그런 여력은 조금 딸리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해서 결국에는 증권주들 조금 더 중장기적 관점에서 다시 한번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매수가 일단 1250원인데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 1380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예, 동서 네. 43,000원에 네. 20% 갖고 있습니다. 일전에 상담 한번 하셨나요? 이 동서 아니고 다른 거 상담했습니다. 종목.
그 동서를 전 방송에서 잘 상담을 안 해주죠. 뭐 종목 자체를 종목을 잘 상담을 안 해주로 유명한 종목이기도 하고요. 동서를 저번에 제가 상담했을 때 가격이 38,000원 요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죄송한 말씀인데 더 빠진다고 좀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종목은 조금 더 빠져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동서 같은 경우는 대차장고가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건 아시죠? 예. 대차장고가 6월 달만 하더라도 70만 주였는데 최근 들어서 100만 주, 200만 주, 300만 주, 400만 주, 오늘 대차장고가 476만 주예요. 근데 그것보다 우려스러운 거는 신용 물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가 빠질 때 개인만 사고 있다는 얘기예요. 신용으로. 실적은 좋습니다. 실적 좋고요. 기업 좋아요. 근데 지금 현재 주가는 제가 생각하기에 뭐 고평가 국면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종목은 한 3만 원대가 오면 매력적인 가격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방으로 그 정도 좀 열어두시고요. 그때는 일봉상으로 121선을 지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주가가 38,000원 요 라인이었기 때문에 지지를 했었는데 뭐 그때 근데 안 올라갈 주식을 올라간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예, 그때 뭐 조금 무너질 거라고 좀 말씀드렸고 더 하방으로 열어두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안타깝지만 주가가 조금 더 밀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제 판단이 무조건 100% 맞진 않을 겁니다. 제가 점쟁이가 아니니까. 근데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종목은 한 3만 원까지는 하방으로 열어두셔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3만 원이 온다고 하면 지금 비중이 20%니까 비중을 20% 정도 과감하게 더 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3만 원에 온다면은요. 그러니까요, 고민이 되시면요, 3만 원 터치했을 때 전화를 한번 주시고요. 예. 고민이 안 된다고 그러면 3만 원 왔을 때 비중 20% 과감하게 실으세요. 그러면 지금 이거를 갖다가 홀딩을 해가지고 가야 될까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네. 제가 생각에는 상승보다는 하락이 좀 크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네. 현실적으로 근데 보면. 3만 원은 되면은 매수를 한번 해봐라. 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그렇게 예. 플랜 짜가지고 매매해 주세요. 예, 그래,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컴투스요. 컴투스요. 예, 14만원에 50%요. 14만 원에 50%요. 예. 언제 매수하신 종목이세요? 이거 뭐 한참 되지, 싶어 하도 뭐, 많이, 그래가지고 막 보지도 않고 며칠 놔둬 버렸습니다. 한참 되신 종목이세요? 예. 매수하시고 바로 좀 빠지는 그런 케이스신가요? 계속 조금 올라가다 빠지고, 저는 이거 갈 줄은 몰라가지고요. 예. 이거 갈 줄 몰라, 좀 올라가면 좀 손해나도 좀 팔고 이래 해야 되는데요. 손실나도요. 예. 그걸 할 줄 몰라가지고, 그만 가만히 있어가지고 이래 돼버렸습니다. 일단은 다음부터 주식 예. 대응을 좀 하실 때, 예. 큰 손실이 안 나게끔 일단은 좀 리스크 관리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중요한 것은 컴투스가 좀 많이 빠졌었죠, 최근에. 예. 10만원도 한번 깨졌습니다. 94,000원까지 하락이 좀 나와주는 모습들. 최고가가 19만원대였죠? 19만원대. 이때 최다 거래량이 나온 이후에 61선이 이탈하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급격하게 주가 밀리는 그런 패턴들의 모습들이 좀 나와주었습니다. 자, 헌데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기 박스권 구간에 진입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죠? 9만원대하고 10만원대 초반. 이 가격권에서 거래량이 거의, 상승과 하락이 지속되면서 어느 정도, 에너지를 응집하는 그런 패턴의 모습들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자, 이때 매수한 매수 주체가 누구냐면 기관들이에요. 기관들이 지금 9월달 중반부터 꾸준히 매수를 했죠. 꾸준히 좀 매수에 들어온 모습들. 자, 결국 이 구간대 자체가 기관들이 매수한 상황인데, 자, 제가 봤을 때는 게임주들, 어느 정도 저평가된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겨울방학 때까지는 어느 정도, 상승 구간으로 좀 진입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나 컴투스 같은 경우에도 너무 지금 낙폭 과대한 상황이에요. 지금 9만원대까지 내려온 그런 상황이니까, 최근에 게임비엘도 좀 많이 내려왔고, 위메이드 같은 종목들도 급격하게 내려왔고, 결국 이제, 급격하게 내려온 종목들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 한 번 더 상승 구간으로 좀 들어오거나 하나는 계속적으로 옆으로 기는 구간으로 추가적으로 에너지를 응집하는 그런 패턴의 모습들로 좀 나오는데 자, 이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에너지를 응집하는 패턴이 나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점진적인 상승 구간으로 조금씩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해서 일단은 지금 만 14만 원이잖아요. 예. 14만 원이신데 제가 봤을 적에는 일단은 상승과 하락은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예. 시간은 좀 걸릴지언정 조금 더 한 11월 정도, 12월 정도까지는 홀딩을 하셔갖고 13만 원대까지는 홀딩하신 전략으로 좀 보는 전략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좀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근데 이제 비중이 좀 50% 되시니까 예. 조금 매수가가 좀 아쉬워갖고 추가 매수 사인 좀 드리고 싶지만은 비중이 조금 너무 많으시니까 일단은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요. 예. 13만 원대 있죠? 예. 13만 원대 두고 놨을 때 다시 한번 상담을 좀 해주시는 전략으로 마무리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만 원 되면 다 매수해보지 뭐요. 일단은 그때 가서요. 예. 신작 그러니까 게임주들이 이제 결국 이제 게임주들의 특징이 신작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이제 게임에 대한 어떤 매출적인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급격하게 상승과 하락이 좀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예. 특히 이제 겨울 방학 시즌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피크이기 때문에 일단 예. 그때까지는 한번 홀딩해 보시는 전략으로 보시고요. 13만 원대 오시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그때 예, 한번 예,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잠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여보세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아, 강원랜드요. 네, 매입 단가랑 비용 좀 알려주실래요? 46,000원요.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이건 70%입니다. 70%요? 오늘 종가가 지금 42,500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최근 강원랜드, 최근이라고 할 건 없죠. 오늘 들어가지고 강원랜드도 좀 낙폭이 있었. 7g 빠져가지고 한 42,000원 정도 됐을 건데요. 예, 42,500원이고요. 오늘 종가가. 네. 오늘 네. 강원랜드도 하락을 하고, GKL 같은 경우는 4%대 하락,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급락이 좀 나왔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4.4%가량 하락을 나왔는데, 네. 이제 중국 쪽 CCTV 관련된 업체, 그러니까 중국 쪽 언론이었죠. 언론 쪽에서 한국 제주노 카지노가 성접대를 한다, 영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네, 중국이 나쁜 VIP를 소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영업을 한다, 이런 이유로 안 좋은 악재가 많이 떴는데, 그런 부분이 좀 반영돼가지고 주가 하방으로 밀리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강원랜드는 아닙니다. 강원랜드는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지금 뉴스를 찾아보면 메르스 환자가 다시 한번 음성이 됐다, 양성이 돼서 그게 우려스럽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강원랜드가 그러면 12월 달에 배당이 있고 하니까, 전번 고점 45,900원 정도는 올라오겠습니까? 배당 계절이 점차 오고 있죠. 이제 기관 쪽에서는 11월 중순부터는 어느 정도 배당주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매수가 좀 들어오긴 할 건데, 그때까지만 이 종목이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하면, 글쎄요, 45,900원은 모르겠지만, 한 44,000원 이 라인까지는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말까지 한 3달 남았죠. 3달 남는 기간 동안 보유하고 계셔가지고 배당을 받으시던지, 제가 생각에는 44,000원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4,000원은 1차적인 목표가를 잡고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연말이 되기 전에, 배당 시즌이 되기 전에도 44,000원에 한번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올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좀 매매를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그게 포인트 같아요. 중국 정부에서 한국에서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직원들을 단속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국 내에서 사치를 막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비를 막겠다는 얘기잖아요. 사치를. 네. 그렇게 되면 한국 쪽에 가가지고 도박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카지노를 하는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감소되지 않겠는가라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주가에 반영된다고 하면 주가 하방으로 밀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45,900원은 도저히 못 올라오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결론 말씀드리면요. 당분간은 하락할 것 같아요. 당분간 하락할 것 같은데 연말 되면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연말 정도는 그 네. 배당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배당이 작년 대비해가지고 한 50% 정도 증가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배당을 얼마 해줄지는 뭐 이사회 통과해 봐야 아는 거니까 얼마 해줄지는 모르고요. 배당이 지속적으로 우량적으로 잘 나왔던 기업이니까 배당은 많이 해주니까 뭐 전통적으로 배당 강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말 되면 올라갈 것 같긴 한데 당분간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좀 그렇게 방향성 잡고 매매해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다음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부 인증인데요. 예, 예. 17,000원에 10월 8일 날 샀는데요. 비중 20%. 10월 7일 날 10월 매수하셨죠? 8일 날요. 10월 7일이요? 8일 날. 예, 7일 날. 아, 10월 8일 날. 그러니까 7일 날. 10월 7일. 10월 8일 날 샀다니까요. 예, 예, 예. 근데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요. 예. 앞으로 어떻게 되면 해야 될지. 네, 일단 10월 7일 날 8일 날이라니까요. 예? 10월 8일 날 샀다니까요. 아, 8일이요? 예. 예, 예, 예. 일단은 17,150원대까지 상승이 좀 나와주었었죠, 이때. 예. 그때 이후에 조금씩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지금 구가, 뭐, 최근에도 얘기 돌았던 게 있었죠. 삼성페이 뭐 해킹 관련된 얘기가 좀 돌게 되면서, 조금 주가의 압박이 좀 계속적으로 나와줬었는데, 네. 자, 일단은 내일, 지금 오늘도 한 6% 좀 내려왔었죠. 예, 근데 예. 내일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내일 이제 예를 들어서, 예. 전약 후강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내일 예. 빠졌다가 다시 올라올 수도 있어요. 예. 빠졌다가 다시 올라올 수도 있는데, 예. 일단은 14,000원대까지는 하락 구간이 좀 열려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난번에, 21,000원대 갔을 때 거의 최다 거래량이 터졌어요. 예. 최다 거래량 터지고서 최대 주주 매도 나온 건 혹시 아시나요? 모르겠는데요. 최대 주주가 주식 매도를 했어요. 예. 매도를 해서 수익률 380% 수익을 챙겼다라는 그런 뉴스가 좀 나온 적이 있거든요. 예, 예. 일단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로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정략 후강 장세도 내일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빠졌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데, 예. 중요한 것은,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16,000원대에 대한 압박이 계속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올라가도 한계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예.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갖고 갈 건지 아니면, 올리면 일단 정리하고 다시 재매수할 건지에 대해서. 중장기는 어느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기간은요?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더라도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예, 그 일단. 정도는 기다릴 수 있죠. 왜 그러냐면은, 예. 지금 이렇게 지금 떨어지는 차트예요. 떨어지는 차트인데, 예. 여기서 제가, 밴드를 설정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상승의 연속성이 있는 종목이라면은 반드시 61선은 이탈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61선은 얼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3,600원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13,000원대까지는 하락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은 손절가를요, 예. 13,500원 정도로 좀 잡아보세요. 예. 13,500원 정도로 잡으시고, 예. 일단 올라와도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네. 올라와도 매도입니다. 올라와도 매도기 때문에, 일단은 61선 이탈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홀딩가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단기로 운영하면은 얼마까지? 단기로 봐도 일단 상승시 매도 관점인데, 예. 결국에는 지금 일단은, 시간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시간 과정. 예.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승했다 급격하게 밀리는 추세잖아요. 예, 예. 반등 없이 밀리는 추세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간 과정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자, 일단은 16,300원대 있죠. 200원, 300원대. 예. 이 구간까지는 일단 홀딩을 하셨다가 예. 그 구간 진입하시면 다시 한번 연락을 좀 주셔갖고 다시 한번 체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300원까지 홀딩하고요. 예, 예. 일단 내일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더라도 예. 61선 이탈되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예, 일진 다이아요. 네, 매입 단가랑 비용 좀 알려주실래요? 7,900원이고요. 네. 40% 있습니다. 굉장히 수익 중이시네요. 네네. 일단 목소리부터 좀 자신감이 있으신 거 보니까, 예, 수익 중이신 거 일단 축하드리고요. 네. 예,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이게 네. 12,000원이 넘으면은 뭐 15,000원까지 갈 수도 있는 종목인지 네. 또 거래량이며 뭐 매물벽이며 다 넘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얼마까지 갈 수 있는가 네. 매도가를 알고 싶거든요. 제가 이 종목 7,900원에 갖고 있다고 하면요. 14,000원 부근되면 어느 정도 조금씩 정리할 것 같아요. 14,000원.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뭐 기관과 외인이 좀 팔고 있는 상황이죠. 뭐 10월 12일 날 보면 350만 주 거래량이 터진 상황인데
최근 들어 주가도 많이 급등했습니다. 급등 많이 했고요. 12일 날 그러니까 주가 9,000원일 때 대량 거래가 수반되면서 주가 강하게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1,400원 아니 14,000원까지는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매매 동향 간단한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12,000원 있죠. 12,000원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는 가져가 보시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지금 월봉으로 놓고 보면 2011년도의 고점이 15,250원이잖아요. 네. 근데 요거 생각하지 마시고 올라와갖고 한 요 선 있죠. 윗꼬리 버리시고 아래만 그러니까 14,000원 정도까지만 1차적인 목표가 잡고 움직이시는 게 좋고요. 네. 아쉽다 생각되면 뭐 14,000원 위에서 반절 수익 실현하시고 반절만 가져가세요.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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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심택이요. 심택이요. 매수가하고 네.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매수가 비중은 10%인데요. 10%요. 네, 예. 12,250원에 매수를 했거든요. 12,250원이요. 네, 그래서 지금 네. 예, 어떤 게 많이 궁금하세요?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이 내려서 예. 여기서 조금 더 비중을 더 실어야 될지 아니면 그대로 그냥 가져가야 될지 해서요. 일단 심택도 뭐 이번에 이제 신규로 이제 상장을 했죠? 네. 15,500원대까지 시초가 이제 최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이제 계속적으로 좀 옆으로 좀 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신규 상장된 종목들이 거의 좀 수익률을 크게 주는 경우가 거의 드물다고 보시면 돼요. 네. 과거에 뭐 현대, 로템도 그렇고 뭐 심택뿐만이 아니라 뭐 경보제약도 마찬가지고 뭐 신규로 상장된 종목들이 그게 크게 개인들에게 수익을 준 종목이 거의 제한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패턴의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추가 매수를 좀 할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은 반대인 입장이 되겠고요. 일단은 지금 이제 하락 추세잖아요? 네. 추세 자체는 지금 하락 추세입니다. 일단은 11,000원대까지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더라도 계속적으로 11,000원대하고 12,000원대에 대해서 물량이 굉장히 지금 많이 지금 포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포진되어 있는 물량을 돌파가 좀 나와줘야 돌파가 어느 정도 좀 나와줘야 추가적인 상승 구간으로 좀 진입이 될 수 있다. 좀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해서 이번에 제가 봤을 적에는 이번에 좀 하락 구간이 좀 나왔을 때 저점 지지 여부를 좀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저점 지지 여부를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전저점이 9,300원이었잖아요. 네네. 직전 저점이 9,300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앞에 저점이 9,490원이었기 때문에 자,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한 9,600원대 정도는 지지를 해주면서 어느 정도 진폭이 나와주는 것이 맞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일단은 네. 추가 매수 관점은 좀 보지 마시고요. 예. 조금 더 시간을 두셨다가 일단은 장기적으로 보시게 되더라도 조금은 상승폭이 둔화될 수도 있어요. 조금은 옆으로 11,100원 이 정도 되면은 자꾸 또 떨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청자님이라면은 네. 일단 11,000원대 정리를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정리를 해갖고 다른 종목은 이제 종목들 많잖아요. 네네.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 보입니다. 너무 기회비용을 잃을 수 있거든요. 네. 신기술 상장된 종목들의 특징이 너무 질질 끌고 좀 오래 하고 지루해요. 그러니까 굳이 그런 불확실성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추가 매수는 좀 반대하도록 드리지 않도록 하겠고요. 네네. 일단 11,000원대까지 홀딩을 하셨다가 그때 구간 들어오면은 정리하신 쪽으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네, 하나투어요. 네, 매입 단가랑 비용 좀 알려주실래요? 155,500원입니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40%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지금 며칠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네. 추가 매수를 더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싶었어요. 최근에서 중국 쪽에 관광객들 급증한다. 중국 연휴 12일이다. 한국 내방 급증이다. 근데 주가는 계속 빠지죠.
희한한 건 그런 뉴스가 떠진과 동시에 기관은 계속 팔고 있습니다. 지금 6거래일 연속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주가가 하방으로 밀리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놓고 보면 13만 원대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네. 일봉으로 놓고 보면 13만 원대가 뭐 여지없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13만 원 요 라인을 지켜줘야 되는 건데 이걸 만약에 못 지켜준다 그러면 네. 주가 10만 원까지 밀릴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요 선까지. 네. 그러니까요, 요거 굉장히 애매한 타이밍. 기업 자체는 좋습니다. 기업 자체 꾸준히 매출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매출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요거 투자 기간 얼마나 보세요? 투자 기간요? 네. 기간이 그러니까 궁금해요. 이렇게 떨어지면 기다리면 올라오는 건지 어떻게 될 건지 싶었어요. 아니요. 요거 투자하는 기간을 어느 정도 두고 계세요? 기간 뭐 한 달, 두 달 기간요? 네네. 네. 한두 달 정도요? 기간 한 달, 두 달은 기다릴 수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엔 한두 달 내에 15만 5천 원 못 간다고 보고 있고요. 예. 13만 원의 지지가 나오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급락하고 있는 패턴이잖아요. 네. 근데 보통 급락을 하더라도 전저점이나 아니면 14만 원 라인을 조금 지켜줬어야 돼요. 네. 근데 14만 원 라인도 지켜주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전에 상승했던 14만 원 라인도 지켜주지 못하면서 전저점도 이탈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종목을 추가 매수 고민하기보다는요, 네. 만약에 종가상 이 종목이 13만 원 무너지잖아요. 예. 그럼 그때 연락을 다시 한번 주세요. 네. 그럼 그때 봐서 이게 10만 원까지 갈지, 그러니까 3만 원 더 무너질지, 아니면 13만 원대 바닥이 형성이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지금 제가 이거 평가하기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럼 13만 원까지는 그냥 있어야 됩니까? 지금 뭐 13만 2천 원이니까 2천 원밖에 차이 안 나요. 네네네. 뭐 2%도 차이 안 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종가상 만약에 13만 원이 무너진다, 그러면 다시 한번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차바이오텍이요. 차바이오텍이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예, 16,910원에 15%예. 16,910원에 15%요? 어떤 게 네네. 많이 궁금하세요? 아니, 이게 맨날 14,000원 거기서, 예. 맞고 떨어지죠? 예, 떨어지고 15,000원까지 가지도나 계속 예. 몇 번씩 거리 떨어지니까. 네네네. 이걸 가지고 가서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을지.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매물벽이 굉장히 두터운 것 같아요, 지금 차바이오텍이. 네네. 그러니까 계속 15,000원 맞고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이게 희한한 케이스가 있어요, 차바이오텍이. 최근 과거 차트를 좀 보더라도, 굉장히 지지 라인이라는 게 있죠. 저항 라인. 그런 거 아시죠, 용어? 저항 라인이라는 게 있고 지지 라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꼭 저항 라인에 걸쳐 있다가 꼭 한번 튀는 경우가 있거든요. 과거 패턴을 좀 보게 되더라도, 과거의 패턴을 좀 보게 되더라도, 61선에 걸쳐 있다가 꼭 튀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61선에 걸쳐 있다가 튀어버리고, 그리고 앞전에도 61선 걸쳐 있다가 튀어버리고, 지난번에도, 언제입니까? 8월달, 7월에서 8월 넘어갈 때도 61선 걸쳐 있다가 한번 슈팅 나오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걸쳐 있다 슈팅 나오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개인들을 헷갈리게 하는 그런 패턴의 모습들의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지금 매수가가 16,910원이신데 일단은 8월 달에 매수하신 가격이시죠? 네네. 8월 달에 상승 나올 때 매수하신 가격 같아요. 네네. 예, 근데 일단은 잘 참으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단기 박스권 구간에 갇혀있기 때문에 지금 상승과 하락이 얼마까지 갈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과거의 패턴들을 보게 되더라면은 61선과 120선 이런 저항 라인들에 걸쳐 있다가 조금 기간을 주고서 바로 슈팅이 나와버린 케이스가 계속적으로 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 차바이오텍 일단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에 포커스를 맞춰갖고 매매를 하시는 전략이 올바른 그런 투자 전략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해서 일단은 홀딩 관점으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네. 다음 주 있죠? 네네. 다음 주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 초반에 다시 한번 연락을 좀 주시는 전략으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정보 가지고 계세요? 중국 원양자원이고요. 네.
네, 비중 30% 가지고 있고, 오늘 샀는데, 네. 7,160원이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일단 오늘 그냥 상한가를 몇 번을 갔다가, 네. 좀 풀리고 뭐 그렇게 좀 힘이 좀 약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막판에 상한가를 가기는 갔는데, 일단은 그 동시호가 때, 갑자기 순식간에 한 8% 빠졌어요. 그래서, 시간에서도 또 좀 떨어지다가 나중에는 조금 보합 형태로 끝나고 그래서 아주 좀 애매해가지고 네. 이거를 어떻게 좀 더 가져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내일 정도에 정리를 하는 게 맞는지. 어제 저희 방송 보셨어요 혹시? 못 봤어요. 참. 어제 차이나 하오란이라는 종목을 상담을 하면서 제가 중국원양자원 얘기를 좀 했거든요. 예, 참 보셨으면 좀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고요.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중국원양자원이 이게 오늘이죠. 오늘도 강하게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고 하면 시가에 이 종목을 잡으셨다고 하면 시가가 2%대니까 뭐 28% 먹고 나올 수도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근데 7,160원이면 상한가 거의 비슷해요. 상한가가 7,260원이니까. 맞아요.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긴 한 것 같고요. 글쎄요. 최근 공시 보셨죠? 100억 유증하는 거랑 또 뭐죠? 최근 들어가지고 뭐 공시가 많이 나갔는데. 유성증자랑. 네, 3자 배정 유증한 거랑 그리고 최근 들어서 뭐 인도양 쪽에 대열척 뭐 등록했다. 이거 보셨죠? 예, 봤어요. 예, 유증에 힘입어 주가 위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차트는 좋습니다. 차트는 굉장히 급등 차트고요. 주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없어요. 위에 뚫을 거. 그러니까 10,000원까지는 무난히 갈 거라 보고 있는데 지금 주가가요 많이 올라왔잖아요. 3,000원 대비해서 2,000원대였어요. 원래 뭐 1,000원 뭐 이런 주식이었죠. 근데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결국은 차익을 실현하려는 심리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매 동향은 뭐 계속 뭐 그 거래량 자체는 계속 신고가가 나오고 있어요. 대량 거래가 계속 동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다행인 것 같긴 한데 글쎄요. 중국원양자원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안 좋은 기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애매한 기업이죠. 애매한 기업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갈 것 같아요. 근데 더 갈 것 같은데 요거는 방송에서 추천을 못 드리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그러니까 어제는 제가 오늘은 갈 것 같았어요. 근데 이미 오늘 같은 경우는 상한가 장중에 세네 번 풀리면 다음날 안 가거든요. 근데 위로 매물대가 없어요. 그리고 호재도 계속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작년만 빼고 놓고 본다고 하면 이 기업 굉장히 우량한 재무적으로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뭐 파워해가지고 한 1,000억 정도 손실이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장아리가 쥐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응을 잘 하시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00원 근처까지는 갈 것 같긴 한데요. 개인이 이 종목을 대응하시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생각하신 것처럼 내일 이 종목은 약간 밀릴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내일도 쭉쭉쭉 해갖고 10,000원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밀려갖고 뭐 6,000원도 한번 왔다가 뭐 5,000원 후반대에 왔다가 왔다 다시 한번 2,000원에서 10,000원 근처까지 갈 것 같긴 해요. 그래요. 예, 근데 이 흔들리는 이거를 개인이 견딜 수 있을까라는 약간의 의구심이 들고요. 그것을 건디지 못하시겠다 하면 좀 올라와갖고 매입가가 되면 그 선에서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좀 방향성 잡고 매매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대림산업 74,600원에 60%입니다. 예, 어떤 점이 많이 궁금하세요? 제가 매도 시점을 좀 놓친 것 같아서 예. 시점을 좀 알고 싶고요. 예. 전망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매수를 언제 하신 가격이시죠? 최근에 했죠. 최근에 올라올 때 따라 잡으신 거죠, 일단? 네네. 자, 일단은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네.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청자분께서 요걸 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종목을 장기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단기성으로 좀 빠지고 나올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접근을 하시는 게 올바른 이 대림산업에 접근하는 방법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진폭이 있을 거예요. 계속적으로 상승과 하락이 좀 나올 것 같은데 결론은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지금 건설주들이 좀 많이 이제 빠졌었죠. 현대건설도 그렇고 대림산업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빠진 그런 상황인데 제가 봤을 적에는 건설주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바닥권에 신호들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특히나 지난번에 급락이 나왔죠. 지난번에 7월 24일 날 12% 급락이 났었어요. 7월 달에 그때 이때 갭 하락했던 부분들이 지금 갭을 메우는 과정이 있어요. 자 그래서 78,000원대까지는 일단 상승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일단 갭 하락을 메우는 과정이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일단 8만원대 초중반까지는 홀딩 하신 전략이 맞지 않나 싶고요. 근데 지금 매수가가 지금 금방이잖아요. 지금 74,000원, 74,600원이시니까 지금 매수가예요. 그죠? 근데 이 구간에서 변동성을 좀 못 이겨내시겠다. 라는 그런 투자자시라면은 일단 상승 시에는 가격 상관없이 일단 매도하시는 게 맞아 보이고요. 조금 더 나는 가치 투자로서 조금 더 긴 호흡에서 관점에서 좀 투자를 좀 해보겠다라고 하시면은 조금 더 시간을 좀 투자를 하셔갖고 일단 8만 원대 초중반대까지는 홀딩 관점으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네. S-오일 30% 7,500원이요.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오늘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네. 이게 한 75,000원 가까 얼마 더 빠질까? 그게 궁금하죠. 유가는 밀릴까요? 올라갈까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면 이제 뭐, 조사를 사는데, 사놓고 보니까 빠지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밀릴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만 한 2,000원, 3,000원까지는 열어두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오늘 종가가 66,700원인데 제 생각에는 한 63,000원까지 좀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아이고. 예. 지금 가격이 한 5%밖에 차이 안 나요. 매입 단가 대비해서는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예, 지금 가격 대비해서는 한 5%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3분기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이 좀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근데 이제 3분기 나가요? 네? 좋지 않다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S-오일 뭐 사장, 아람코 사장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모르는데, 글쎄요, 저는 좀 안 좋다고 봐요. 안 좋다고 보고요. 다만 4분기에는 어느 정도 개선 기미가 있으니까 제가 S-오일 관심 가진다 하면 저는 63,000원에 신규 매수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팔아버릴까? 지금 가격이랑 큰 차이 안 나니까요. 그냥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쉽다 생각 들면 63,000원에 조금 더 매수하세요. 좀 더 상값은 올라갈까요? 예? 이번 말까지 네. 한 75,000원 올라갈까요? S-오일 같은 경우는 놓고 보면 10월 말까지. 전통적인 배당주잖아요. 아시죠? 배당 많이 주기로 유명한 거. 몰라요. 배당 많이 줘요? 배당 많이 줘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과거에 뭐 그러니까 뭐 KTNG, S-오일, 뭐 아까 상담 강원랜드 뭐 이런 거 전통적인 SK텔레콤 전통적인 배당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주니까 뭐 연말에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을 수도 있는데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람코, 그러니까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죠. 아람코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배당을 많이 줄지 안 줄지는 뭐 저는 모르겠죠. 사우디 쪽에 뭐 국영회사가 우리나라 S-오일을 갖고 있는 거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을 빼고 보고 계시더라도 63,000원대는 어떻게 보면 관심을 한번 가져보셔도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63,000원대 어떻게 보면 신규 매수하시거나 아니면 추가 매수하시는 전략도 좋기 때문에 일단은 그쪽 라인을 먼저 맞추시고요. 그 이후에 주가 한번 상승 나와갖고 7만원대 올 때 다시 한번 문의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매매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 아슬아슬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내일 시장 그만큼 중요한 그런 시장인 만큼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특히나 상승하는 종목들 급하게 따라잡게 된다면은 뇌동매매에 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 조반심보다는 평정심으로 시장 대응해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